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 이른바 퐁당 마약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퐁당 마약은 이번 마약 음료 사건처럼 협박이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를 처벌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퐁당 마약입니다. 다수의 마약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의 유통 가격, 즉 사회적 비용이 싸졌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 범죄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무민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안지성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네, 자, 퐁당 마약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범죄를 말하는지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타인의 술에 그냥 퐁당하고 마약을 빠뜨린다 그래서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 명칭이 좀 붙어졌고요. 네네. 사실 지난 2월 우리 유명 인플루언서 여성이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고 두모금을 피운 뒤에 정신을 잃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린 여성은 자신의 치마가 들쳐 올라가 있고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여성이 흡입한 전자담배에는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합성 대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전자담배를 한 2모금 정도 피운 것으로도 이렇게 정신을 잃을 수가 있군요. 예. 네. 또한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등의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다라고 속여서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네. 퐁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한테 몰래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로 과거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세간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네네. 클럽에서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그 무생무치의 GHB를 몰래 술에 타서 먹인 뒤에 성폭행하는 사례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GHB 자체가 단기간 내에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검출하지 않는다면 증거가 남지 않는 탓에 의혹만 무성했을 뿐 실제적으로 퐁당 마약 사건으로 처벌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퐁당 마약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GHB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검사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죠. 이제 적발이 될 텐데, 자, 최근 학원가에서 있었던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많이 놀라셨고, 그래서 이제 퐁당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변호사님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마약류 사건 비중이나 수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또 그중에 많지는 않지만 퐁당 마약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도 종종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네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랜덤 채팅을 통해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해당 남성이 술에 타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불상에 가루를 섞어서 술을 건네주었고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건네받은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다음 날에야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 부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팔에서 이상한 주사 자국까지 발견하게 돼요. 계속해서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환청 증세와 환시 증세까지 겪게 되자 어제 마셨던 술에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성분 검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이 들리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건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수한 것처럼 되어버렸고 사건은 피해자와 상대 남성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마약을 하고 자수한 사건의 공범자로 이제 몰리게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신 건가요?
일단은 상대 남성 검거가 사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상대 남성 SNS 아이디라든가 뭐 그 랜덤 채팅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들, 그다음에 같이 투숙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수사기관에 제공을 했고요. 예. 다행히 2, 3일인가 있다가 바로 검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대질 조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 해당 남성이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이 미성년자 피해자한테 그 가루 형태 약물을 줄 때 네. 그 약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술 마시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다라고 설명했던 사정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 미성년 피해자가 필로폰,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섭취를 했다라는 사정을 입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 관련해서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처음에 이 학생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더 늦지 않게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좀 조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발빠른 대처로 억울하게 필로폰 투약 사건을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현재 그 상대 남성에 대해서는 강간상해 및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관련 법률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퐁당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어떤 법률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누군가가 약물을 투여해서 이미 한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가늠한 경우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약물을 투약해서 가늠까지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하거나 조제, 투약 제공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타거나 투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약 3년 전에 그 마약을 구매해서 여성들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은 뒤에 성폭행한 사건의 경우 그 마약 구매한 혐의 그리고 여성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만 각각 유죄로 인정받았을 뿐 그 퐁당 마약 범행 자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만큼 선진국처럼 퐁당 마약 범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같은 경우는 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또 미국은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해서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 20년까지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비로소 퐁당 마약 투약범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법안만 발의한 상태로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약물이라는 게 한번 이제 중독이 되거나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2차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심각한 범죄로 나가기 위한 도구, 수단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 퐁당 마약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범죄에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좀 취하면 좋을지 이걸 좀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최근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른바 퐁당 마약 그 범죄 피해 사례가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건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마약 범죄 피해자라는 법적 개념이 없어서 권리 보호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자신도 모른 채 투약하는 퐁당 마약 수법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 범죄의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일선 경찰에서조차 퐁당 마약 수법에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 처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공동으로 투약한 피의자로 보기도 하니까요. 만약 위 사례에서 우리 의뢰인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피의 사건에서 피해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마약 범죄 관련해서도 가해자 또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 이런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투약을 당하게 된 이 피해자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